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다. 일문단은 차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들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차선의 이론에 대한 견해입니다.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문단은 공평성과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을 경우에 멀리 위치한 A가 사회 후생 수준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생긴 것은 공평성을 고려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으로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 후생을 계승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3단은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반영된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그림은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생산 가능 곡선 CD와 사회 무차별 곡선 SIC를 통해서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의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함을, 곡선의 안쪽은 생산이 가능하나 비효율점을 나타낸다.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있죠. 네, 여기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생산이 가능하나 비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지점이 최적인데 여기가 베스트. 만약 선분 FG와 같은 FG가 어딨죠? 요렇게 FG가 제약이 생긴다고 봅시다. FG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지점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H 지점은 효율성만 고려했을 때는 여기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위치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족하고 있으므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이걸 고려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SRC1과 SRC2의 원점 위치를 고려했을 때 SRC1의 위에 있는 H 지점보다 SRC2 위에 있는 I 지점이 즉 SRC2 사회 후생 수준이 더 높다는 거죠. 사회 후생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하에서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I 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 자, 그럼 사회 후생 수준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차선의 선택은 I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SRC 1, 2, 3는 무엇을 고려했을 때? 공평성을 고려했을 때라는 거죠. 효율성만 고려했을 때는 H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공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I가 차선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이론의 한계가 나오지 않았죠. 나머지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차선의 이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최적의 성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단에서 이어갔었죠. 선지 2번 생산 가능 곡선 위들의 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5문단에 나타나는데요.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죠. 이 곡선 위의 점들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번 볼게요.
경제 주체들이 차선의 선택을 고민한 이유는 1분단에 잘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선지 5번에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는 4분단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가중치를 작게 부여하고 효용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죠. 찾을 수 없는 질문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니죠.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고 낮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게요. 1번.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맞는 선지. 선지 2번.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한 볼록한 곡선 모양이다. 보았죠? 맞는 선지. 선지 3번.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공평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공평성 얘기 나왔죠? 맞는 선지. 선지 4번.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입니다. 차선의 이론을 통해서 기역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효율성만 고려하면 10개 중에 9개 만족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런데 공평성, 사회 후생 수준도 고려해보면 9개보다 8개가 더 차선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2번도 보면요. 여러분 선지 2번과 3번요. 언급된 적이 없죠. 그리고 선지 4번 보도록 하세요.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야 되겠죠. 네. 선지 5번 보도록 합시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별 주체의 효용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개별 수준의 효용 수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입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고 그림에 대해 경제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아리 회장. 오늘 살펴본 경제자료 속 그래프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자. 부원 1. 나는 H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네, 생산 가능 곡선 위에 H가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이란 것을 이해했으면 풀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얘기. 부원 2.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맞는 선지가 되겠죠. 부원 3이 틀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CD의 밑으로 가면 생산이 가능한데 비효율적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 네, 색깔을 넣어두었습니다.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가 아니라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문제네요. A부터 D까지는 맞는 선지였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뜻이 적혀있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면요. 적응에 해당한 단어였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적용은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입니다.